하늘에 음양의 기운이 있었죠.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지구의 기운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의 기운은 이렇게 무토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지구의 기운을 만나게 되니까 이 무토의 기운이 음양의 기운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한한 기운과 이렇게 온난한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한 기운과 난한 기운이, 그렇죠? 한한 기운인 임수와 난한 기운인 병화가 지구의 요 무토가 지구의 기운이라면 기토는 땅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기토라고 하고, 이렇게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하늘의 기운이 있죠. 태양계에서 바라다 보는 우리 이 지구, 그렇죠? 그 지구의 하늘의 기운은 무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운은 기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토가, 그렇죠? 임수와 병화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머금게 된 거죠. 머금게 된 건데, 이 머금은 무토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만나서 이 기토가 다시 이렇게 뭐를 내뱉냐 하면은 계수의 기운을 내어뱉고요, 정화의 기운을 내어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여기서 임수병화까지를 우리가 천이라고 하고요, 정화와 괴수를 만드는 이 구역을 우리가 지라고 하죠. 그래서 천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지금 현재 보세요. 임수와 병화, 그리고 무토와 기토, 그리고 괴수와 정화가 이 천간의 기운이 되는데, 이 기운이 즉 말해서 이렇게 한난 그리고 조습으로 해서 사계절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데, 사시를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죠. 저 사계절인데, 이 기운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대립을 하죠.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고, 그러지만 또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의존하는 관계예요. 즉 말해서 한겨울이 있음으로 해서 여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름이 필요하고, 또 춘절에 봄, 이거는 이제 사계절 중에서 이거는 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가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낳는 기운이 있어야 또 이렇게 자라게 하고요. 자라게 하고 나야 또 가을에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단단하게 있게 또 만들어주죠.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저장을 했다가 춘절에 다시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게 서로가 힘이 반대되는 기운이다가 보니까 서로 대립도 하지만 서로 반드시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름이 없으면 겨울만 계속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하는 기운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만 계속되고 이렇게 겨울이 없다면은 계속 자라기만 하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기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익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또 역시 의미가 없겠죠. 이렇듯이 서로가 이렇게 대립과 의존을 서로 하면서 토를 중개로 해서 서로 중화가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중화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만물이라고 하는 오행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오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행을 우리가 갑을 경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오행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천간의 기운인데, 이 천간의 기운이 먼저 이제 임수병화, 계수정화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물이, 그렇죠? 태어나는 과정과 이 토의 기운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천간의 기운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천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먼저 명리학을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목이기도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와 병화, 그리고 계수와 정화, 그리고 이제 무토와 기토를 먼저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간목과 을목과 경금과 신금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한난조습이라는 이 기운에 의해서 이런 만물이 나타나는데, 이 서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기운들은 서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서로가 필요로 한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들이 사시에, 그렇죠? 사계절에 이렇게 기운으로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춘하추동이라는 계절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춘이라는 계절에서는 모기라는 걸 나오게 하고, 그렇죠? 모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하는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온도로는, 춘절이면은 온도로는 이제 한난 중에서 한한 것이고, 조습 중에서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습이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생하는 기운도 나중에는 둘로 또 나누게 돼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뱃속에 먼저 수정을 하게 되겠죠. 출산하기 전에 수정하고 우리가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자라나는 기간이 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렇게 완결될 때까지, 그렇죠? 과정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명리를 하는 것도 가령 이제 목의 기운이 생하는 기운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하는 기운조차도 우리가 잘게 쪼개야 돼요. 쪼개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명리학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기승전결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으면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선까지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생상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천간 10가지 기운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죠? 힘이죠, 힘. 그렇죠?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개 명리학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우기부터 하시죠. 외우기부터 하는데, 이 기운의 작용력, 그러니까 힘의 작용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운이 뭔지 알고 나면은 또 이 기운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죠. 나중에
이 기운을 조절하는 걸 가지고 생화극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유용지신이라고 하죠. 가령 우리가 이제 임수라는 기운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알기보다는 우선 두세 마디 정도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온도와 습도를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온도와 습도가 만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또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죠. 목의 기운은 생하는 기운과 장하는 기운으로 나누게 돼요. 출생을 하고 성장하는 기운, 목은 그 두 가지 기운으로 먼저 나누는데,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나무가 나와서 이렇게 장하죠. 위로 오르는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막 이렇게 오르는데, 이 생하는 기운 속에는 그냥 이렇게 오르는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펼치는 기운도 있고요. 그 펼치는 기운 안에는 오르고 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오르는 기운을 방해하는 기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어떤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펼치기 위해서는 방어를 하면서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목의 기운을 보면은 생하는 기운과 장하는 기운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방어를 하는 기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오르는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퍼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먼저 설정은 두 가지로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는 방어하는 기운이 있다. 방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기운, 간목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기운은 우리가 곡직이라고 그러죠. 목을 우리가 곡직이라고 하는데, 목을 가지고 직이라고 해요. 곧을 직자, 곧게 올라간다고 해서 나무 줄기는 되게 곧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데, 목은 보호자를 항상 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목의 보호자는 개수가 간목의 보호자죠. 개수가 간목의 보호자고, 을목의 보호자는 병화가 을목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반복이 되니까 외워지겠지만, 일단은 간목의 보호자는 개수, 을목의 보호자는 병화라고 일단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생과 장, 이렇게 목이 뻗어서 산포된다고 하죠. 산포된다. 그러면 이렇게 목이 생하고 장하고 산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것은 또 땅이에요. 땅. 그렇죠? 땅에서 뿌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죠. 뿌리에서는 이제 토가, 땅이 보호막이 되고, 위로는 뭐가 보호막이 되죠? 을목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늘로서, 그렇죠? 그늘로서 간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금의 기운은 목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오르고 이렇게 산포가 되고 이런 기운이 이제 목의 기운이라면, 금의 기운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목은 올라갈 때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필요한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인데, 이거는 보호자가 아니고 공격 능력을 만들어서 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은 방어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죠. 생장 과정에서요. 금이란 것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할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 기운을 보호해 주는 거는 수와 화가 해주고요. 금 기운도 보호자가 있어야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수화예요.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결국은 수화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경금은 이렇게 숙성의 기운이죠. 숙성의 기운, 그러니까 익어가는, 익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금은. 이 경금에는 익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익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단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한 기운과 난한 기운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조한 기운이 단단하게 이렇게 금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신금의 기운은 이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제 이렇게 익었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의 기운을 다스리려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목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금은 또 이렇게 보호자를 해야죠.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싸워주면 되죠. 대신 싸워주면 되지만은, 만약에 금기가 나가서 싸운다면은 내가 대신 가서 싸워주지를 못하고 금이 싸울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금이 직접 와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금을 도와주는 보호막이 있어야죠. 금도.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억부라고 하죠. 억부라고 하는 원칙이 나타나는데, 목기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금기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만들어주는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보호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는 이제 목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고, 금은 공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보호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임수는 온도와 습도로는 이제 한기라고 하죠. 차가운 기운이에요. 임수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수의 시간. 그런데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인데 추분이 지나고 나면 임수의 기운이 이렇게 맹렬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임수가 추분이 지나면은 하늘의 구름을 싹 거두어 가요. 대개 추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모기가 있어도 모기가 힘을 못 쓰죠. 이때는 이미 개구리도 땅으로 들어갈 시기죠. 그렇죠? 개구리가 울지를 않아요. 귀뚜라미라든가 어떤 그 매미라든가 이런 곤충들은 이미 다 이렇게 보면 번데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즉 말해갖고 이제 한기가 대지를 덮죠. 사람들의 이마에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또 생겨나는 계절이기도 해요.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름이 번데기처럼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쭈글쭈글해진다. 그래서 임수가 하는 일은 생명을 끝장을 내는 거예요. 생명을 끝장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의미죠. 생명을 죽인다. 모든 작업을 끝낸다라는 의미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함적인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라고 해요. 다함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가 있고요. 이렇게 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먹음을 함이고요. 이거는 마늘 다자예요.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화가 되어 가지고 춘절에 목이 올라와서 목생화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렇죠? 다 거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과정을 차근차근 전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죠? 30까지 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 속에는 이렇게 30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함 속에는, 이거는 먹음을 함이다 라고 하죠. 먹음을 함인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라는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30개라는 과정을 마치고, 30개 과정을 마치고 함 끝났다. 그래서 다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속에는 기승전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수 속에는 이러한 전 과정을 다 마쳤다. 이 다함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이제 우리가 다라고 해서 30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3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부여를 했고, 함이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춘 거는 함이라고 해요. 딱 맞춘 거는 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업 공정을 우리가 이렇게 맞추면은 납기라고 하죠. 납기. 그래서 우리가 1년서부터 30년까지, 그렇죠? 1에서부터 30까지를 작업 공정으로 본다면 1번서부터 30번까지 다 마치고 죽는 거예요. 다함이란 거를 전하고 나서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이어짐이라는 의미, 유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함이라는 것 속에는 마침과 이어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마치고 나서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 게 들어있어요. 마친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마친 거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대가 이어지니까 이어진다라고 했죠. 요즘은 딸을 낳아도 마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혼을 했는데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데,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만난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어짐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차가움이라는 거는 이 임수의 차가운 기운이 이제 추분이 지나서 추분이 요 가운데 이제 추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동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혹한이라고 하죠. 혹한. 차가운 아주 혹한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주 차가운 바람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임수가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고 또 이렇게 손자, 손녀대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